안녕하세요. 비바에바 윤청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치사의 성질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보도록 하지요. 어, 전치사는 명사와 더불어서 전맹구예요. 떨거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수식어고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구가 된다라고 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는 떨거지 대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죠? 자, 전명구 형용사구나 부사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명사 수식하는 게 형용사고, 명사 이외의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부사구다. 기억나지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명사를 중심으로, 자,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쓰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명사는 이 자리에만 쓰일 수 있느냐? 아니지요. 방금 봤던 것처럼 명사는 전사인만 빌리면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명사 주가는 형용사구로 또 들러붙어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말로서 부사상당으로서 들러붙게 되는 말도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치요? 또 하나, 자타동사의 구분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그치요? 문장에서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명사를 바로 취하게 되면은 결국 목적어를 취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때 동사는 문장에서 타동사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왔는데 말이죠. 바로 명사가 온 게 아니고 전치사의 힘을 빌려서 명사가 왔더라 라고 한다면 이놈은 바로 위에 나온 이 전맹구의 형태인데 어디 자리에 있지요? 동사 뒤에 있습니다. 그지요? 동사 뒤에 있다. 동사 수식한다. 뭐였어요? 바로 부사상당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명구는 바로 떨거지. 부사상당으로 들러붙은 거지요. 그럼 주어서는 끝났습니다. 문장의 뼈대는 주와 서술어만 있어도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지요? 결국 이럴 때 동사는 자동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사.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고요. 이 기본 뼈대에서 또 뭐 말을 더 잇고 싶어. 뒤에 또 명사를 덧붙여 쓰고 싶어요. 예. 그랬을 때 또 전사에만 빌리면 되는 거고, 또 더 명사를 붙여서 말을 더 만들어서 화려하게 말하고 싶어요. 또 전치사 힘을 빌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밑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또 명사 더 붙이고 싶어. 전사 힘 빌리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 실력이 마구마구 확장되는 단계로 서서히 접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영어 공부 어렵지 않고 즐거워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전치사의 쓰임을 보도록 합시다. 예문 보시죠. 자, he changed. 그는 change 했답니다. A dirty shirt. 더러운 셔츠를 change 했다. 즉, 바꿨다, 갈아입었다. 그죠? 결국은 이때 change의 대상이 될 수 있죠. dirty shirt는. 맞죠? 그렇다면 이 사이에 전치사 필요한가요? 필요 없지요. 그죠? 필요 없습니다. 그냥 change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가 갈아입었다. 더러운 셔츠를 갈아입었다. 문장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뒤에 a clean one 하고 명사 덩어리가 또 와 있네요. 그쵸? 예, a clean one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와 있습니다. 어떻게 붙었지? 그냥 못 쓰지요. 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덧붙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3초, 2초, 1초? 다 그렇죠. 바로 전치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는 그렇다면 또 어떤 전치사 써줄까요? 자, 이때는 결국 a dirty shirt와 clean one 어때요? 이놈 없애고 깨끗한 놈, 깨끗한 셔츠죠. 그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은 겁니다. 그러면 요놈 대신에, 요놈을 대신해서 갈아입은 거죠. 이 dirty shirt 대신에 clean one으로 간 겁니다. 결국 뭐뭐에 대해서, 교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for를 씁니다. 뭔가에 대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쵸? 자, 따라서 for 전치사를 쓰는 거죠. dirty shirt를 clean one으로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래서 바꾸고 교환하고 대체하는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 for라는 것을 자주 사용합니다. 뭐 약간 어려운 단어로 substitute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 substitute A for B를 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죠. Water changes
자, 물이 change했다. vapor, 수증기를 change했다. 어때요? 물이 수증기를 바꿨다. 뭐 말이야? 물이 수증기를 바꾸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맞죠? 결국 vapor라는 이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건 곤란합니다.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operate 기억나죠? operate. 바로 이제 뭐 어떤 수술 도구 뭐 아니면 뭐 어떤 기계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명사로 작동을 시킬 수는 있었죠. 하지만 환자 같은 이런 사람을 작동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operate on 이라고 결국 환자에 대해서 어떤 기구를 작동시켰다 해서 operate on 해서 수술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 직접적인 대상, 동작의 대상으로 취하지 못할 때에 전치사의 힘을 빌려서 연결을 할 수가 있었더라. 맞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결국 change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작과 대상물과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뭐? 바로 전치사가 필요하더라. 맞지요? 결국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물이 change. 자, 이제는 change는 그러면 자동사로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럴 때는 바꾸다가 아니라 바뀌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쓸모있는 정보 하나 알아두지요. 나중에 또 우리가 다 세부적으로 선생님이 동사편에 가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알아두면 좋을 정보 뭐냐? 방금 change를 해석을 할 때 말이죠. 타동사일 때에는 어떻게 해석했냐? 바꾸다, 그죠? 바꾸다, 갈아입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 방금처럼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물이 바뀌다, 바뀐다, 바뀌다, 바뀌어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뀌어지다. 바로 이게 자타 동사의 기본 해석의 차이입니다. 느낌이 오나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 문장에서 동사는 알아두세요. 영어에서 동사는 대개는 타동사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말도 그래요. 나중에 좀 더 상세한 이해를 할 겁니다. 일단은 영어 문장의 동사는 일단 타동사. 결국 동사 뒤에는 명사가 목적으로 되게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가끔 이게 이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가 가끔은 이렇게 자동사로 쓰일 때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타동사가 자동사로 전치사를 걸어서 명사를 취해야 되는 자동사로 쓰일 때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럴 때 의미가 많이 바뀌느냐? 여기 operate처럼 타동사일 때 operate 수술하다가 아니라 작동시키다였고 자동사일 때는 operate on 해서 수술하다 완전히 의미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의미가 많이 바뀐다면 우리 머리는 어느 날 폭발할지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쵸? 결국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대부분의 동사가 이렇게 타동사로 쓰이는데 아주 가끔 자동사로 쓰일 때에 자동사로 쓰일 때 의미가 많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타동사 의미에서 비동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동이라는 말이 약간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당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다 이런 뜻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바꾸다라는 타동사가 바뀌다 혹은 바뀌어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정도로 변화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또 정리합니다.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물이 그냥 변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바뀐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왜? vapor를 바꾸는 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적어 못 취하네. 그래서 목적어 못 취하네. 네, 그래서 자동사인 겁니다. 알았죠? 네, 오른쪽에서 했죠. 목적어를 바로 못 취했어요. 떨거지밖에 없어요. 자동사입니다. 그럴 때는 비동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바뀌다, 바뀌어지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물이 바뀐다가 돼야 돼요. 그러면 문장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기. 자, 우리가 물 변화가 어떻게 되죠? 일반 상온 상태에서는 그냥 물이죠.
이게 이제 추우면 얼음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면 증기로 바뀌죠. 수증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상태로 안으로 성질이 확 바뀌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이 이 통에 있다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죠? 그런 상태로 이 하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into라는 전치사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뀐다. 증기로 바뀐다. 뭐뭐로 그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그 상태 안으로 바뀌어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into라는 개념은 말이죠. 자, 좀 지우겠습니다. 그림으로 약간 이해를 해보면 어떤 박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말이죠. 공을 우리가 상자 안에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럴 때에 into라는 개념을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 into 그것 안에 이제 싹 들어가 버려서 그걸로 완전히 뭐 예를 들어 뚜껑을 탁 닫아 버리면은 그 상태로 들어가 버려서 우리는 더 이상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없게 되고 원래 성질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컵에 담겨져 있다가 이게 증기로 바뀌어 버려서 하늘로 물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 성질로 완전히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into라는 전치사를 써주는 게 적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사로, 자동사로, 타동사로 다 우리는 써먹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여기서 얼핏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동사를 볼 때에 이제 타동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타동사가 자동사로도 쓰이네. 예. 그럴 때 자타동사 할 때 의미가 operate처럼 많이 바뀌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고맙게도 비동 정도로 뭐뭐 되어지다, 뭐뭐 해지다, 뭐 하다 이 정도로 충분한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보죠. 자, 여기로 옵니다. 이제는 여기에 문장에서 각각 자, to write라는 준동사 중에 부정사의 형태를 보게 되는데요. 자, 역시 앞에 설명에서 스님이 간간히 얘기했습니다.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는 to 부정사 이런 걸 준동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동사에 준한다. 결국 동사가 가지는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이럴 때 결국은 이 준동사로 걸린 이 동사도 말이죠. 원래 그 뿌리가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 동사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에 이 동사가 타동사로서 목적의 명사를 바로 취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전치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쓰인 이 준동사가 자동사로 쓰인 경우라면 즉 이 명사를 바로 목적으로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이에는 전치사라는 놈의 힘을 빌려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동사라면 전치사를 쓰고 명사를 취할 수가 있다. 그 성질이 준동사에도 또 적용이 됩니다. 즉 부정사만 그런 게 아니라 동명사나 분사도 모두 그러한 성질을 가지게 돼요. 알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장에서 그것이 그렇다면은 그 준동사는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역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어법 문제, 문법 문제를 풀 때에 굉장히 또 우리가 중요하게 판가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물론 영어로 표현할 때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영작을 제대로 하고 말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문 보죠. I have a story. 나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네요. 결국 명사 다음에 왔으니까 명사 뒤에 있습니다. 명사 수식하는 게 뭐라 그랬죠? 명사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그죠? 예쁜 아기.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준동사는 동사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to가 붙는 순간 어떤 변화를 가진다 그랬어요? 이 to는 우리말에 동사의 어미를 변화시킨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미를 변화를 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전체가 동사가 아니라 문장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말로 써먹는 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달리다 하면 동사지만 결국 to
하고 붙으면 달리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혹은 달릴, 달리는, 혹은 달리기 위해서와 같은 예, 부사적인 쓰임이 되는 겁니다. 그죠? 형용사나 부사,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이런 식의 쓰임들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게 준동사라 그랬습니다. 앞에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볍게 가는 겁니다. 나중에 개념 정리 다시 할 거예요. 준동사들도 다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명사, 목적어인 명사 뒤에 있기 때문에 형용사로 수식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write 하면 쓰다 라는 동사겠지만 to write 하고 어미가 바뀌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명사 뒤에 있기 때문에 형용사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인 겁니다. 됐어요. 이럴 때 쓰다와 수식받는 a story와의 관계 어떤가? 뭐예요? 어떤 관계죠?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말이죠. 앞에 있는 스토리를 뒤에 갖고 와서 생각해 보죠. 자, write a story. 어때요? 자, write a story. 자, 쓴다. 뭐를? 스토리를 쓴다. 당연히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죠. 써나가는 이야기니까, 써나가는 건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쓴다. 결국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write를 하나의 뭐처럼 본다 그랬죠? 작은 동사처럼 본다라고 했습니다. 동사는 아니지만, 자, 동사처럼 보았을 때, a story라는 명사를 바로 목적으로 바로 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 have a story to write 하고 문장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죠. I have some events. 자, 나는 가지고 있다. 자, 몇 가지의 이벤트를 가지고 있다. 자, 어떤 이벤트 사건을 갖고 있느냐? 쓸 사건을 갖고 있다. 역시 명사 다음에 형용사적으로 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벤트를 쓰느냐? 이벤트는 사건이에요. 벌어진 일입니다. 벌어진 일을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 이벤트를 뒤에 갖고 와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벤트를 쓰느냐? 아닌 거죠. 그죠? 어떤 이벤트에 관하여서 스토리를, 글을 쓰는 겁니다.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죠. 이벤트가 직접적인 write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이 동작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어는 아니에요. 목적어는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명사를 바로 못 취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써줘야 된다? 그렇죠. 전체를 써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벤트에 관해서 쓰는 거죠. about 까지 써줘야 문장이 되는 겁니다. 즉, I have some events to write about 까지 해야 완전한 의미의 문장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I have no pencil to write. 어때요? 이번에는 자, 당연히 연필을 쓰는 게 아니죠. 뒤에 펜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펜슬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write pencil 아닙니다. 펜슬을 쓰는 건 말이 안 되죠. 펜슬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맞지요? 따라서 이때는 가지고 with 써야 하는 겁니다. 그죠? I have no pencil to write with 까지 해야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 he has some pieces of paper. 명사, 부명사는 하나의 명사로 보라. 명사 덩어리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다. some pieces of paper를 종이 몇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명사 뒤에서 주가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동시에 자, 동사처럼 봅니다. 그래서 이때 to write a paper입니까? 종이를 쓰는 게 아니지요. 당연히 종이 위에 쓰는 겁니다. 그죠? 결국 write on까지 있어야 문장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다. 몇 장의 종이를 글을 쓸 몇 장의 종이를 가지고 있다. 인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약간 한 단계 약간 이제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약에 앞에가 a paper 내지는 papers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paper 이럴 때는 또 어떠냐? 이때는 on이 필요가 없어요. 헐, 왜 그럴까요? 자, he has a paper. 자, 이렇게 쓸 때는 말이죠. 자, 또 약간의 이제 문법적인 부분인데요. 종이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를 썼다.
이거는 보통 명사화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더 이상 이제 종이가 아니라 말이죠. 보고서나 기사나 논문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럴 때는 바로 우리가 이 보고서나 기사, 결국 a paper는 여기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는 이것은 바로 a report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a paper는 말이죠. a report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우리가 보고서를 썼다 해서 he wrote a paper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쓰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to write 로 충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편으론 어렵고 한편으론 그래 끄떡끄떡 알겠어. 그쵸? 네, 좋습니다. 자, 너무 깊이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그런 것도 있다. 자, 참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자, he wants 입니다. 자, 그는 원합니다. 그 다음 뭐를 원해요? 자, 그의 딸이 스타디하기를. 이번에는 목적어 목적보의 관계로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는 원한다. 뭘 원해? 그의 딸이 공부하기를, 영어를 공부하기를. 역시 준동사의 뒤에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원한다. 그의 딸이 자 공부하기를, 영어를 공부하기를, 매우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사이에 전치사는 필요가 없지요. 그죠? 전치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히스토리를 목적어고 그 다음에 목적어 하는 동작 나타내어서 목적격 보호로서 투부정사 쓰면서 그의 딸이 공부한다. 네, 그런 표현이 가능하죠. 뭐 굳이 전치사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그 다음 문장 보죠. It is difficult. 어렵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it to 이렇게 나올 때 소위 가주어, 진주어 문장 구조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머리 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to 부정사 부분이 길게 주어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뒤로 돌린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에 그러면 어렵다라고 하는 게 뭐냐?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때 문제를 푸는 건 누군가? 자, 그의 딸이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이랬을 때에 그냥 명사가 이렇게 덜렁 붙을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왜냐? 명사 자리는 어디다 그랬죠?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라 그랬습니다. 이 자리 주어 자리인가요? 아니죠. 이시 주어 자리입니다. 그죠? 목적어 자리인가요? 비동사는 자동사라 그랬어요. 목적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목적어 자리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응? 그 다음 보호 자리 아닙니다. difficult가 이미 보호로 쓰이고 있죠. 아닙니다. 뭐야 이거? 명사가 기본 자리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가 아닐 때 쓰이려면 뭐의 힘을 빌려야 된다? 그렇죠. 전치사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이때는 결국 for라는 전치사를 반드시 써야 맞는 겁니다. 홀. 쉬운 듯 어렵다. 결국은 우리가 이 부정사를 배울 때 말이죠. 소위 이 부정사는 방금 부정사는 동사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그 동작을 누가 행하냐?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 즉 주어를 취할 수 있어요. 그걸 소위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사의 의미상 따져봤을 때 주어 역할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결국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때로는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그냥 목적격의 형태인 명사로 덜렁 드러날 때가 있죠. 바로 이 첫 번째 예문에서예요. to study 앞에 his daughter가 그의 딸이 공부한다 해서 그냥 그의 딸하고 명사가 왔어요. 이럴 때는 전치사 안 썼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to solve the problem 했을 때 이때 해결을 한다라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의 딸 앞에는 전치사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for 목적격의 형태로 의미상의 주어가 왔죠. 바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외웠던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냥 목적격, 어떤 때는 for 목적격 이렇게 외웠어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어떤 때는 그냥 목적격이고 왜 어떤 때는 for 목적격인지 이제는 알 수가 있죠. 이 전치사 왜 쓰는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우니까 영어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왜 이런 for라는 전치사를 쓰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죠? 자, 결국 for라는 전치사는 개념적으로 for가 쓰입니다. 그의 딸에게 어렵다. 딸에 대해서 그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인 거죠.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to를 가져와서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문장이 어떻게 돼야 맞는가? 자, 가주어진 주어니까 결국 진주어 자리에 원래 그 문장을 집어넣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가주어 진주가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To solve the problem. 그 다음에 is difficult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은, 그죠?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어떻다? 어렵다. 인 겁니다. 문장 구조가 이미 다 쳤죠? He is kind처럼 이미 문장 자리가 다 차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딸에게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딸, his daughter 명사를 그냥 뒤에 이렇게 뒤에 his daughter를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써야 되는데 이때 전치사 결국은 그의 딸에게 딸에 대해 어려운 거다니까 for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for his daughter 하고 이렇게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투부정사를 다시 뒤로 돌리면 말이죠. it 이 자리에는 가짜 주어 it이 서고 it is difficult 그 다음 for his daughter 그 다음 to solve the problem 바로 이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It is difficult for his daughter to solve the problem. 나중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 전치사라는 거 제대로 좀 알고 나니까 뭔가 문장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문법 지식이 기존에 많이 있었다면 말이죠. 알았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